안녕하세요. 배당희입니다. 미국 주식하다 보면 꼭 한 번씩 이런 순간이 옵니다. 달러는 남아있는데 지금 당장 사고 싶은 주식은 없고, 그렇다고 그냥 현금으로 두자니 너무 아까웠고, 아무거나 샀다가 괜히 손실 나면 더 짜증나는 그 순간이요. 특히 요즘처럼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매우 클 때, 현금을 조금 들고 가고 싶을 때 이 달러를 어디에 잠깐 세워둘지가 생각보다 정말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이런 고민이 비교적 단순했어요. 그냥 SGOV 같은 초단기 미국 국채 ETF 사면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이야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금리가 내려가고 있죠. 금리가 내려가면 당연히 초단기 국채 ETF의 배당률도 내려갑니다. 예전처럼 와, 이 정도면 거의 무위험인데 배당도 꽤 괜찮네? 이 느낌이 점점 약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투자자들이 새롭게 고민하는 게 있습니다. 그냥 가장 안전한 걸 살까? 아니면 조금 복잡하더라도 세금 효율이 더 좋은 걸 살까? 아니면 애초에 ETF 말고 외화 RP처럼 더 짧고 단순한 수단이 나을까? 오늘 영상은 딱 이런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미국 주식 계좌의 남은 달러를 그냥 썩히지 않기 위해 볼만한 수단 3가지를 이야기할 건데요. 바로 외화 RP, SGOV, 그리고 BOXX. 이 셋은 겉으로 보면 전부 남는 달러를 잠깐 굴리는 방법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쓰임새가 다르고 보유 기간이 다르고 세금 구조도 다르고 안전성의 성격도 다릅니다. 특히 한국 투자자 기준으로는 세금에서 차이가 꽤 커질 수 있어요. 오늘은 그걸 아주 쉽게 풀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먼저 기준점을 하나 세워봅시다. 이런 상품을 볼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건 기준점을 세우는 겁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달러가 계좌에 남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머릿속이 조금 꼬이기 시작하거든요. 이 돈 그냥 두기엔 아깝고, 그렇다고 아무 종목이나 사기엔 찝찝하고, 배당은 받고 싶은데 손실은 싫고, 안전한 게 좋긴 한데 너무 수익이 없으면 또 아쉽고, 이렇게 생각이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흔한 실수가 하나 있어요. 바로 배당률만 보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상품이 연 4%를 준다. 어떤 건 5%를 준다. 어떤 건 더 많이 줄 수도 있다. 이렇게 숫자만 보면 당연히 높은 쪽이 좋아 보이죠. 그런데 달러 파킹용 상품은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성장주 고르는 게임이 아니거든요. 텐베거를 찾는 것도 아니고, 이번 분기에 급등할 종목을 찾는 것도 아니고, 내 돈을 잠깐 어디에 안전하게 세워둘까? 이걸 정하는 과정입니다. 즉, 이 영역에서는 수익률보다 먼저 봐야 하는 기준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뭐냐? 첫 번째, 원금이 얼마나 안정적인가? 두 번째, 수익이 어떤 방식으로 발생하는가? 세 번째, 필요할 때 얼마나 쉽게 꺼낼 수 있는가? 네 번째, 세금까지 포함했을 때 실제로 내 손에 얼마가 남는가? 다섯 번째, 내가 이 돈을 얼마나 오래 묶어둘 생각인가? 이 5가지입니다. 이 5가지를 먼저 세워두지 않으면 상품을 볼 때마다 흔들립니다. 어떤 날은 역시 제일 안전한 게 최고지 하다가 또 어떤 날은 아니야, 그래도 배당 1% 더 주면 큰 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게요. 하지만 실제로는 달러 파킹 상품에서 1% 차이는 그냥 숫자 1% 차이가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1%를 더 주는 대신 신용 위험이 조금 더 들어갈 수도 있고, 구조가 더 복잡할 수도 있고, 세금이 더 불리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즉, 겉으로 보이는 수익률이 높은 게 무조건 더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진짜 물어야 하는 질문은 이거입니다. 이 상품이 얼마나 많이 버느냐가 아니라 내가 이 돈에 원하는 역할이 뭐냐? 이 질문이 먼저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달러가 다음 달 안에 엔비디아 조정 오면 들어갈 돈이다. 혹은 테슬라 빠지면 살려고 잠깐 대기시키는 돈이다. 혹은 환전해놓고 아직 매수 타이밍 안 와서 쉬고 있는 돈이다. 이런 돈이라면 우리가 원하는 건 명확합니다. 수익 많이 나는 것보다 사고 안 나는 것이 더 중요하죠. 이럴 때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게 바로 외화 RP입니다. 왜냐하면 외화 RP는 애초에 아주 짧게 머무는 달러를 다루기에 꽤 잘 맞는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이 돈이 당장 쓸 돈은 아니고 어차피 몇 달 동안 미국 주식 계좌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그때는 외화 RP보다 SGOV 같은 초단기 ETF가 더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나는 한국 투자자라 세금까지 같이 봐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BOXX 같은 상품이 등장하는 거예요. 즉, 같은 달러라도 성격이 다르면 선택이 달라져야 해요. 그래서 기준점이 중요합니다. 이걸 정리하지 않고 그냥 뭐가 더 좋냐만 물어보면 항상 답이 애매해집니다. 누군가에게는 외화 RP가 정답이고, 누군가에게는 SGOV가 정답이고, 누군가에게는 BOXX가 더 나을 수 있어요. 결국 상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돈의 목적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봐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달러 파킹 상품을 찾을 때 무의식적으로 예금처럼 생각합니다. 안전해야 하고 수익도 좀 나와야 하고 언제든 꺼낼 수 있어야 한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셋은 다 똑같지 않아요. 외화 RP는 증권사 안에서 굴리는 아주 짧은 현금성 수단에 가깝고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의 공식 안내를 보면 자동매매형 외화 RP가 각각 연 3.25%, 연 3.00% 수준으로 제시되지만 동시에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고 원금 손실 가능성도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SGOV는 미국 거래소에 상장된 초단기 미국 국채 ETF고 공식 자료상 월분배 ETF 보수 0.09%, 30일 SEC 수익률 3.55%입니다. BOXX는 같은 달러 파킹 계열로 묶이긴 하지만 구조 자체가 더 복잡한 옵션 기반 ETF이고 순보수 0.1949% 수준입니다. 즉 겉으로는 다 비슷해 보여도 속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더욱 기준점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가 찾는 건 절대 흔들리지 않는 상품이 아니라 내 목적에 비해 충분히 안정적인 상품입니다. 이 차이가 굉장히 커요. 예를 들면 외화 RP는 한 달 안에 쓸 돈처럼 정말 짧은 자금에 잘 맞을 수 있고 SGOV는 두세 달 이상 달러를 보유하면서 가장 정석적으로 굴리고 싶은 사람에게 잘 맞고 BOXX는 한국 투자자 입장에서 세금 구조까지 함께 생각하는 사람에게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제가 하려는 건 단순히 이 상품 좋습니다, 저 상품 좋습니다 이런 소개가 아닙니다. 오늘은 달러 파킹 상품을 고르는 기준 자체를 먼저 세우고 그 기준 위에서 외화 RP는 언제 좋은지, SGOV가 왜 아직도 강력한 선택지인지, 그리고 BOXX는 왜 요즘 더 많이 언급되는지를 비교해보자는 겁니다. 한마디로 오늘 영상의 핵심은 가장 많이 주는 상품 찾기가 아니라 내 달러에 가장 맞는 역할을 하는 수단 찾기입니다. 이 기준만 제대로 잡아도 나중에 상품을 볼 때 훨씬 덜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짧은 자금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외화 RP입니다. 외화 RP는 아주 쉽게 말해서 증권사 안에서 굴리는 달러 단기 대기자금 통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국 주식을 하다 보면 달러가 애매하게 남을 때가 많아요. 어떤 종목을 살지 아직 못 정했거나 며칠 안에 다시 쓸 것 같거나 조정이 오면 바로 들어가려고 대기 중일 수 있죠. 이럴 때 굳이 미국 상장 ETF를 사고 파는 것보다 외화 RP가 더 잘 맞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애초에 아주 짧게 보관할 돈을 염두에 두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보유 기간입니다. 돈을 며칠, 1에서 2주, 길어야 한 달 안쪽으로 쓸 가능성이 높다면 외화 RP는 꽤 괜찮은 선택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말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 수익률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공식 안내 기준으로 보면 한국투자증권 외화 RP 자동매매는 연 3.25%, 미래에셋 외화 예탁금 자동매수형 RP은 연 3.00% 수준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즉 며칠에서 몇 주 정도 잠깐 둘 돈 치고는 완전히 놀리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느껴질 수 있는 수준입니다. 다만 두 회사 모두 입금 시 고시되는 약정 수익률이 적용되고 시장 금리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어서 이 수익률은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점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외화 RP의 장점이 더 분명해집니다. 예를 들어 SGOV나 BOXX 같은 미국 상장 ETF를 사려면 결국 미국 시장에서 사고 팔아야 하죠. 그 과정에서 매매 수수료가 들어가고 체결 타이밍도 봐야 하고 배당락도 신경 써야 하고 짧게 들고 나올수록 생각보다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특히 증권사 기본 수수료표를 보면 미국 주식 온라인 수수료가 아직 0.25% 수준으로 표시되는 곳도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는 이벤트 수수료를 적용받는 분들도 많겠지만 그런 혜택이 없거나 아주 짧게 사고 파는 상황이라면 외화 RP가 체감상 더 단순하고 효율적으로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외화 RP의 핵심은 엄청 높은 수익률이 아닙니다. 핵심은 짧은 기간 동안 비교적 단순하게 달러를 놀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외화 RP는 많은 증권사에서 자동 매수형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예를 들면 한국투자증권은 정해진 시간에 출금 가능한 외화 예수금을 자동으로 외화 RP에 넣어주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고 미래에셋도 외화 예탁금을 RP로 자동 매수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즉, 달러가 계좌에 남아있어도 그걸 일일이 수동으로 굴리지 않아도 되게 만들어두고 있는 거예요. 물론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외화 RP는 예금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공식 안내에서는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고 환율 변동과 자산 가격 변동, 신용 등급 하락 등에 따라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즉 짧게 두는 현금성 수단에 가깝긴 하지만 법적으로 예금이랑 완전히 같은 건 아니라는 점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도 실전에서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외화 RP는 며칠에서 몇 주짜리 달러 대기자금에 잘 맞습니다. 곧 다시 주식을 살 것 같고 ETF를 사고 파는 과정이 번거롭고
그래도 달러를 완전히 놀리긴 아깝다. 이럴 때 외화 RP가 가장 먼저 떠올라야 합니다. 반대로 이 돈은 최소 2-3달은 안 쓸 것 같다. 달러를 조금 더 정석적으로 굴리고 싶다. 미국 초단기 국채 ETF 자체를 들고 가고 싶다. 이럴 때부터는 외화 RP보다 SGOV, BOXX 같은 ETF가 훨씬 더 매력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음은 가장 정석적인 달러 파킹 ETF인 SGOV입니다. SGOV는 정말 단순합니다. 이 ETF는 미국 3개월 이내에 국채에 투자하는 ETF예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만기가 아주 짧은 미국 국채를 담고 있다는 뜻입니다. 3개월 이하예요. 길어야 3개월입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움직여도 장기채처럼 가격이 크게 흔들릴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초단기 국채 ETF들은 차트를 보면 거의 직선처럼 느껴집니다. 중간중간 툭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건 대부분 배당락 때문이고요. 그러고 나면 또 천천히 회복합니다. 그리고 SGOV를 이야기할 때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이 ETF가 월배당 ETF라는 점입니다. 즉 분기배당도 아니고 반기배당도 아니고 매달 분배금이 들어오는 구조예요. 그래서 미국 주식 계좌에 남은 달러를 그냥 가만히 두는 것보다 매달 조금씩이라도 현금 흐름이 보이는 상품으로 느껴지기 쉽습니다. 공식 자료에서도 SGOV의 분배 주기는 월간으로 안내됩니다. 이 월배당이 왜 중요하냐면 투자자 입장에서 체감이 굉장히 좋기 때문이에요. 그냥 가격만 안 흔들리는 게 아니라 매달 분배금이 들어오니까 내 달러가 놀고 있지 않고 일하고 있구나. 이 느낌을 줍니다. 실제로 최근 기준으로 보면 SGOV의 30일 SEC 수익률은 3.55%, 12개월 트레일링 이율트는 4.00%, 그리고 운영보수는 0.09%입니다. 즉 초단기 달러 파킹 ETF치고는 여전히 꽤 깔끔한 구조이고 기대 수익이 아주 높은 상품이 아닌 만큼 낮은 보수도 중요한 장점입니다. SGOV의 장점은 결국 복잡한 설명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 달러를 미국 초단기 국채에 잠깐 넣어둔다. 가격 변동은 매우 작다. 매달 배당도 들어온다. 수수료도 낮다. 끝입니다. 정말 심플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SGOV를 보고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ETF 아니냐 이런 표현까지 쓰는 겁니다. 물론 세상에 100% 안전한 건 없어요. 하지만 적어도 달러 파킹 ETF 안에서는 SGOV가 사실상 기준점 역할을 한다고 봐도 됩니다. 이걸 기준으로 놓고 다른 상품들을 비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SGOV의 가장 큰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수익이 배당으로 보인다는 점입니다. 이 ETF 안에 들어있는 미국 초단기 국채가 이자를 만들어내죠. 그 이자가 투자자에게 월분배금 형태로 들어옵니다. 즉 SGOV는 나는 지금 안전하게 달러를 보관하면서 매달 조금씩 현금 흐름도 받고 싶다. 이런 분들한테 아주 직관적이에요. 눈에 보이거든요. 배당이 딱딱 들어오니까. 그러는데 바로 그 장점이 한국 투자자한테는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진짜 중요합니다. SGOV는 수익이 배당으로 나옵니다. 게다가 월배당 ETF이기 때문에 수익이 한 번에 크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매달 조금씩 계속 들어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좋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냥 달러를 놀리는 것보다 낫네. 매달 분배금이 들어오니까 돈이 일하는 느낌이 나네. 가격도 거의 안 흔들리는데 현금 흐름까지 생기네. 여기까지만 보면 SGOV는 정말 매력적인 상품입니다. 그런데 한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바로 이 월배당 구조 때문에 오히려 애매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외 ETF에서 받는 배당도 일정 한도가 초과한다면 결국 금융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입니다. 즉 처음에는 소소하게 들어오는 것처럼 보여도 보유 금액이 커지고 보유 기간이 길어지고 다른 월배당 ETF나 배당주까지 함께 들고 있으면 생각보다 빠르게 누적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처음에는 한 달에 몇만 원 정도 들어오네 수준이라서 별로 신경 안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배당 ETF를 여러 개 들고 있고 국내에서도 이자 소득이나 배당 소득이 있고 거기에 SGOV까지 계속 쌓이기 시작하면 이제부터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을 합친 금융소득이 연 2천만 원을 넘으면 그때부터는 배당 소득세만 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소득과 합산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직장가입자는 보수의 소득이 일정 구간을 넘으면 건강보험료 이슈도 같이 보게 되고 피부양자 자격을 고려하는 경우에는 연소득 1,000만 원 요건을 더 민감하게 보게 됩니다. 즉 SGOV의 문제는 상품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상품 자체는 너무 좋습니다. 안전성도 높고 구조도 단순하고 월배당도 주고 보수도 낮아요. 문제는 좋은 점이 너무 정직하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배당이 있다는 점은 정말 좋은데 그 배당이 다 배당 소득으로 쌓입니다. 그러니까 SGOV는 계좌 안에서는 아주 편안한 ETF인데 계좌 밖으로 나오면 즉
세금과 건강보험료까지 같이 보기 시작하면 생각보다 복잡해질 수 있는 ETF인 거예요. 쉽게 말해서 SGOV는 안전하고 정직한 대신 소득도 정직하게 드러나는 ETF입니다. 받으면 바로 보입니다. 이건 장점이자 단점입니다. 장점은 현금 흐름이 명확하다는 것. 단점은 그 현금 흐름이 쌓일수록 건강보험료와 금융소득 종합과세 이슈를 앞당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SGOV의 단점을 대체할 두 번째 ETF가 등장합니다. 바로 BOXX예요. BOXX는 SGOV와 겉모습은 비슷한데 속은 완전히 다른 ETF입니다. BOXX를 처음 보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초단기 파킹용 아니야? SGOV 비슷한 거 아니야? 차트도 비슷해 보이는데? 맞습니다. 겉으로 보면 꽤 비슷합니다. 둘 다 남는 달러를 잠깐 넣어두는 ETF처럼 보이고 둘 다 아주 공격적인 성장형 상품처럼 보이지도 않고 둘 다 주가가 미친 듯이 출렁이는 스타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 보면 BOXX를 그냥 배당 안 주는 SGOV 비슷한 ETF 정도로 이해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속은 완전히 다릅니다. SGOV는 미국 초단기 국채를 직접 들고 있는 ETF입니다. 반면 BOXX는 그게 아닙니다. BOXX는 1에서 3개월 박스 스프레드 전략을 활용하는 ETF예요. 운용사 설명도 아주 분명합니다. 이 펀드는 초단기 채권 포지션에 대안이 되는 옵션 베이스드 얼터너티브로 소개되고 있고 순보수는 0.1949% 수준입니다. 쉽게 말해보겠습니다. SGOV가 미국 국채에서 나오는 이자를 받아서 나눠주는 방식이라면 BOXX는 미국 초단기 금리 수준의 수익을 가능하면 배당보다는 ETF 가격 상승 쪽으로 쌓아두려는 방식에 더 가깝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즉 SGOV는 배당소득형 느낌이고 BOXX는 양도소득형에 가까운 느낌인 거예요. 여기서 한국 투자자들이 BOXX를 흥미롭게 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투자자는 배당이 계속 들어오면 그만큼 금융소득이 계속 쌓이게 되는데 BOXX처럼 분배를 상대적으로 적게 하고 가격 상승 쪽으로 수익이 쌓이는 구조는 과세 시점을 뒤로 미루는데 유리하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럼 BOXX는 세금이 없는 거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BOXX가 배당보다 매도 차익 중심으로 보인다고 해도 한국 투자자는 결국 팔 때 세금을 볼 수 있습니다. 해외 주식이나 해외 상장 ETF는 보통 연간 손익을 통산한 뒤 250만 원까지는 기본 공제를 받고 그 초과분에 대해서 22% 세금이 붙는 구조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예를 들어 어떤 해에 BOXX를 팔아서 손익 통산 후 순이익이 500만 원이 났다면 250만 원을 뺀 나머지 250만 원에 대해 22%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이 말은 정말 중요합니다. SGOV는 배당이 계속 들어와서 금융소득 쪽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대신 BOXX는 분배를 줄이고 매도 차익 쪽으로 미루려는 구조라 금융소득 종합과세나 건강보험료 측면에서는 체감상 더 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BOXX가 무세금 상품은 아닙니다. 정확히는 배당소득 대신 나중에 양도소득으로 과세될 가능성이 큰 상품,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즉 세금을 아예 없애는 게 아니라 세금이 드러나는 방식과 타이밍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차이는 한국 투자자에게 꽤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당소득은 받는 순간부터 계속 누적되지만 양도소득은 내가 언제 팔지에 따라 실현 시점을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올해는 다른 해외 주식 수익이 많아서 추가 실현이 부담된다면 매도를 미룰 수도 있고 반대로 손실난 다른 종목과 함께 정리해서 손익 통산을 고려해 볼 수도 있죠. 이런 점 때문에 BOXX는 한국 투자자 입장에서 단순히 수익이 높은 상품이 아니라 세후 관리가 가능한 상품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물론 이 장점만 보고 들어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BOXX는 SGOV보다 구조가 훨씬 복잡하거든요. SGOV는 내가 뭘 들고 있는지 설명이 쉽습니다. 미국 초단기 국채입니다. 그런데 BOXX는 박스 스프레드 옵션, 롤링, 구조적 수익 실현 이런 개념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SGOV는 기초자산 자체가 단순하고 안전한 ETF입니다. BOXX는 결과적으로 초단기 금리와 비슷한 성과를 만들려는 설계형 ETF입니다. 둘 다 달러 파킹용 후보로 볼 수는 있지만 안전성의 느낌이 완전히 같지는 않습니다. SGOV는 설명하기 쉬운 안전함이고 BOXX는 설계가 영리한 대신 이해가 필요한 효율성입니다. 그래서 한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둘의 차이를 이렇게 보면 됩니다. SGOV는 월배당이 보이는 대신 그 소득이 계속 드러난다. BOXX는 배당 노출을 줄이는 대신 나중에 매도 차익으로 과세될 수 있고 그때 250만 원 초과분에 22% 세금을 염두에 둬야 한다. 이걸 이해하고 들어가면
BOXX가 왜 요즘 자꾸 언급되는지, 그리고 왜 동시에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 정답은 아닌지도 훨씬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국 투자자분들이 BOXX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늘었는데 이 부분을 아주 쉽게 말씀드릴게요. 한국 투자자 입장에서 SGOV는 보유만 해도 배당이 계속 들어옵니다. 그러면 배당 소득이 계속 쌓여요. 그런데 BOXX는 설계상 분배를 최대한 줄이고 수익을 가격 상승 쪽으로 모으려는 성격이 강합니다. 이게 왜 좋으냐? 첫 번째, 과세 시점을 내가 조절할 수 있다는 점. 두 번째, 해외 ETF 매매 차익은 연간 손익을 계산하고 기본 공제를 활용하고 실현 시점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미 배당주나 월배당 ETF가 많은 사람들에게는 추가 배당 소득을 계속 늘리지 않는다는 점이 장점이 될 수 있어요. 즉, BOXX의 매력은 세율 자체가 무조건 낮다는 게 아니라 세금이 드러나는 타이밍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특히 이미 미국 배당주 많이 들고 계신 분들, 월배당 ETF 여러 개 모으는 분들, 한국에서도 이자 소득이나 배당 소득이 있는 분들은 SGOV의 정직한 배당이 오히려 부담일 수 있어요. 반대로 BOXX는 어차피 지금 당장 현금 받을 생각은 없고 달러를 잠깐 굴리되 세금은 최대한 뒤로 미루고 싶다. 이런 분들에게 훨씬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BOXX를 무조건 좋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BOXX는 SGOV보다 분명히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기서 실수합니다. 차트가 비슷하면 위험도도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건 아닙니다. SGOV의 안전성은 아주 단순합니다. 기초자산이 미국 초단기 국채예요. 즉, 자산 자체가 안전한 겁니다. 반면 BOXX는 결과적으로 초단기 금리 비슷한 수익을 내도록 설계한 ETF예요. 여기엔 옵션 구조가 들어가고 운용 구조가 들어가고 세무 해석 리스크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비용도 SGOV보다 높습니다. BOXX의 순보수는 0.1949%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SGOV는 자산이 단순해서 안전한 ETF, BOXX는 설계가 영리해서 효율적인 ETF. 둘 다 달러 파킹용으로 볼 수는 있지만 안전성의 성격은 다릅니다. 저는 이 차이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SGOV는 국밥 같은 ETF입니다. 누가 먹어도 이해가 돼요. 재료가 뭔지도 알겠어요. 몸에도 무리가 적어요. BOXX는 셰프가 되게 영리하게 만든 메뉴예요. 맛있고 효율적일 수 있어요. 그런데 재료 설명을 들어보면 조금 복잡합니다. 누군가는 오, 이거 진짜 똑똑한데? 라고 할 거고, 누군가는 나는 그냥 국밥 먹을래 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외화 RP는 그보다 더 짧은 자금에 맞는 잠깐 앉아 쉬는 의자 같은 느낌이에요. 오래 앉기보다 잠깐 머무르기엔 좋습니다. 이렇게 세 개를 같이 놓고 보면 각자의 역할이 더 선명해집니다. 이제 정리해보죠. 사실 여기까지 들으면 많은 분들이 머릿속으로 이미 답을 찾기 시작합니다. 아, 나는 BOXX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나는 그냥 SGOV가 맞겠네. 아니다. 내 돈은 며칠 안에 다시 쓸 거라 외화 RP가 낫겠다. 맞습니다. 결국 이 셋은 누가 더 우월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어떤 상황에서 더 잘 맞느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아주 현실적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외화 RP가 맞는 사람들. 외화 RP가 맞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주식을 하는 분들 중에는 투자 안 하는 현금이 아니라 곧 다시 쓸 현금을 들고 있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예를 들어 이번 주 안에 다시 종목을 살 수도 있고, 며칠만 기다렸다가 눌림목에서 들어갈 계획일 수도 있고, 탈러만 미리 환전해놓고 아직 매수 버튼을 안 누른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중요한 건 높은 수익률이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건 짧게 세워둘 수 있느냐, 그리고 복잡하지 않느냐예요. 왜냐하면 이 돈은 애초에 오래 묶을 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ETF를 사고 며칠 뒤에 또 팔고 체결가를 보고 수수료를 신경 쓰고 그럴 정도로 장기 자금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외화 RP가 잘 맞는 사람은 이런 분들입니다. 첫 번째, 곧 다시 달러를 쓸 가능성이 높은 사람. 두 번째, 보유기간이 며칠에서 몇 주 수준으로 짧은 사람. 세 번째, 미국 ETF를 굳이 사고 팔기 귀찮은 사람. 네 번째, 수익률보다 단순한 대기자금 관리가 더 중요한 사람. 다섯 번째, 일단 잠깐 세워두자가 목적이지 본격 운용이 목적은 아닌 사람. 이런 분들에게 외화 RP는 정말 현실적인 선택지입니다. 쉽게 말해서 외화 RP는 대기실 의자 같은 상품이에요. 오래 머무르려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잠깐 앉아있다가 곧 다시 움직일 사람에게 맞는 자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여러분 계좌에 있는 달러가 나중에 천천히 볼 돈이 아니라 곧 다시 쓸 돈이라면 SGOV나 BOXX보다 먼저 외화 RP를 떠올리는 게 맞습니다. 두 번째, SGOV가 맞는 사람들. 이제 SGOV입니다. SGOV는 외화 RP보다
한 단계 더 정석적인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이건 그냥 잠깐 세워두는 수준을 넘어서 달러를 몇 달 이상 비교적 안정적으로 굴리겠다는 사람에게 더 잘 맞기 때문입니다. 즉, 며칠 안에 다시 쓸 돈이 아니라 당장 쓸 일은 없지만 그렇다고 공격적으로 굴리고 싶지도 않은 돈. 이런 자금에 잘 맞습니다. 그리고 SGOV를 선택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복잡한 설명을 싫어합니다. 그냥 내 돈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가 분명해야 하고 왜 이 수익이 나오는지가 쉽게 이해돼야 하고 괜히 이상한 구조 리스크는 피하고 싶다. 이런 성향이 강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SGOV는 거의 교과서 같은 선택지예요. 왜냐하면 SGOV는 미국 초단기 국채를 담고 있고 월배당이 나오고 변동성이 낮고 보수도 낮고 설명도 쉽거든요. 그래서 SGOV가 맞는 사람은 이런 분들입니다. 첫 번째, 구조가 단순해야 마음이 편한 사람. 두 번째, 달러 파킹 자금에서 안전성을 가장 중요하게 보는 사람. 세 번째, 미국 초단기 국채 자체를 보유하는 게 마음 편한 사람. 네 번째, 월배당처럼 눈에 보이는 현금 흐름을 선호하는 사람. 다섯 번째, 내 달러를 몇 달 이상 보수적으로 두고 싶은 사람. 여섯 번째, 금융소득 부담이 아직 그렇게 크지 않은 사람. 즉, SGOV는 이런 분들에게 잘 맞습니다. 나는 수익률 1% 더 받는 것보다 내가 뭘 사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 나는 복잡한 설계보다 미국 초단기 국채라는 말이 더 편하다. 나는 달러를 완전히 놀리긴 싫지만 괜히 이상한 데 넣고 싶진 않다. 이런 분들이라면 SGOV는 여전히 굉장히 강력한 선택입니다. 한마디로 SGOV는 달러 파킹 ETF의 정석이에요. 그러니까 외화 RP가 초단기 대기실이라면 SGOV는 가장 무난한 기본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BOXX가 맞는 사람들. 이제 마지막으로 BOXX입니다. BOXX는 누구에게나 첫 번째 선택지가 되는 상품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어느 정도 투자 경험이 쌓이고 이제는 단순히 수익률만 보는 게 아니라 세후 기준으로 어떻게 남느냐, 내 소득 구조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이런 것까지 보기 시작할 때 비로소 BOXX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즉, BOXX는 처음 달러 파킹을 배우는 사람보다 이제는 생생까지 신경 쓰기 시작한 사람에게 더 잘 맞습니다. 특히 한국 투자자에게는 이 부분이 더 큽니다. 왜냐하면 SGOV처럼 월배당이 계속 쌓이는 구조는 현금 흐름이 눈에 보여서 좋긴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나 건강보험료 같은 문제를 같이 보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런데 BOXX는 상대적으로 분배를 줄이고 가격 상승 쪽으로 수익이 쌓이는 구조를 기대하는 상품입니다. 그러다 보니 나는 지금 당장 월배당 받을 필요는 없고 가능하면 소득이 바로바로 드러나지 않는 편이 좋다. 이런 분들에게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BOXX가 맞는 사람은 이런 분들입니다. 첫 번째, 나는 한국 투자자이고 세금 구조까지 같이 보는 사람. 두 번째, 배당 소득이 계속 쌓이는 게 부담스러운 사람. 세 번째, 가능하면 금융소득 노출을 줄이고 싶은 사람. 네 번째, 나중에 매도 차익 형태로 관리하는 게 더 편한 사람. 다섯 번째,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구조를 이해하고 활용할 생각이 있는 사람. 여섯 번째, 상품 구조가 조금 복잡해도 괜찮은 사람. 일곱 번째, 세후 효율을 위해 어느 정도 공부할 의향이 있는 사람. 즉, BOXX는 이런 분들에게 잘 맞습니다. 나는 월배당보다 세후 효율이 더 중요하다. 나는 내 금융소득이 더 커지는 게 싫다. 나는 지금 현금 흐름보다 과세 시점을 뒤로 미루는 게 더 중요하다. 조금 복잡해도 이해만 되면 충분히 쓸 수 있다. 이런 분들이라면 BOXX는 꽤 흥미로운 선택지가 됩니다. 다만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건 BOXX가 상위 호환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건 SGOV보다 무조건 좋은 상품이 아니에요. 그냥 다르게 좋은 상품입니다. SGOV가 단순함과 직관적인 안전성이 강점이라면 BOXX는 세후 관리와 과세 시점 조절 가능성이 강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뭘 더 중요하게 보느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현실적으로 한 번 더 정리해보면 이제 정말 현실적으로 딱 세 줄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며칠 안에, 몇 주 안에 다시 쓸 돈이라면 외화 RP, 몇 달 이상 보유할 거고 가장 단순하고 안전한 구조가 좋다면 SGOV, 한국 투자자 기준으로 세금까지 같이 보고 배당소득 노출을 줄이고 싶다면 BOXX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실 대부분의 투자자는 이 셋 중 하나만 쓰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정말 짧은 돈은 외화 RP에 두고 조금 더 길게 볼 돈은 SGOV에 두고 세금까지 신경 쓰는 큰 자금은 BOXX를 검토하는 식으로 나눠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즉, 이건 하나만 맞고 나머지는 틀리다의 문제가 아니라 내 자금을 성격별로 어떻게 나눌 거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외화 RP, SGOV, BOXX를 볼 때는 뭐가 제일 좋냐보다 내 돈이 지금 어떤 성격이냐를 먼저 봐야 한다. 그걸 먼저 정리하면 선택은 의외로 훨씬 쉬워집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달러가 남았다고 해서 무조건 미국 상장 ETF를 사야 하는 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달러가 계좌에 남으면 바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라도 사야 하나? 가만히 두는 건 손해 아닌가? 현금으로 들고 있으면 너무 아깝지 않나? 물론 맞는 말입니다. 달러를 아무것도 안 하고 계좌에 그냥 세워두는 건 분명히 아쉬운 선택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을 사느냐보다 먼저 이 돈을 언제 쓸 거냐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달러 파킹 수단은 수익률만으로 고르는 게 아니라 보유 기간에 따라 정답이 달라지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 돈을 다음 주 안에 다시 쓸 가능성이 높다. 혹은 이번 달 안에 종목을 살 계획이다. 그러면 그 돈은 사실 투자 자금이라기보다 대기 자금에 더 가깝습니다. 이런 돈은 조금이라도 더 벌겠다고 굳이 복잡한 구조의 ETF까지 갈 필요가 없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짧은 자금은 수익률보다도 꺼내 쓰기 편하냐, 신경 쓸 게 적으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이 돈은 당장 쓸 일이 없다. 2달, 3달, 어쩌면 그 이상 안 쓸 수도 있다. 그래도 그냥 현금으로 두긴 너무 아깝다. 이런 돈은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때부터는 외화 RP처럼 아주 짧은 대기자금 수단보다는 SGOV나 BOXX 같은 초단기 달러 파킹 ETF가 훨씬 더 의미 있어질 수 있습니다. 즉 같은 달러라도 며칠 머무는 돈과 몇 달 머무는 돈은 완전히 다른 돈으로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면 돈의 체류 기간만이 아니라 그 돈을 내가 어떤 관점으로 관리할지도 중요해집니다. 그냥 안전하게만 두면 된다면 외화 RP나 SGOV 쪽이 더 쉬울 수 있고 안전도 중요하지만 나는 한국 투자자니까 세금까지 같이 보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BOXX 쪽으로 시야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달러 파킹의 핵심 기준은 3가지입니다. 얼마나 오래 둘 건가? 얼마나 단순해야 하는가? 세금까지 같이 볼 건가? 이 3가지가 정리되지 않으면 상품 이름만 많이 알아도 오히려 더 헷갈릴 수 있습니다. 외화 RP가 좋은지, SGOV가 좋은지, BOXX가 좋은지 계속 비교만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정답은 내 돈이 먼저 알려줍니다. 이 돈이 정말 며칠 안에 다시 움직일 돈이라면 외화 RP가 먼저 떠올라야 하고 이 돈이 몇 달 이상 안정적으로 머무를 돈이라면 SGOV가 훨씬 자연스럽고 이 돈이 상당 기간 머무르면서 세금까지 같이 고려해야 하는 돈이라면 BOXX까지 검토하게 되는 거예요. 즉 좋은 상품을 고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내 자금의 체류 기간을 구분하는 능력이 더 중요합니다. 한 달 안에 쓸 돈이냐? 3달 이상 묵힐 돈이냐? 그냥 안전하면 되는 돈이냐? 세금 효율까지 같이 봐야 하는 돈이냐? 이 차이만 제대로 봐도 선택은 훨씬 쉬워집니다. 그래서 저는 달러 파킹 수단을 고를 때 항상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상품부터 고르지 말고 먼저 돈의 성격부터 구분하자. 이게 되면 외화 RP, SGOV, BOXX 중에서 무엇이 내 돈에 맞는지 의외로 금방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정말 결론 내리겠습니다. 달러 파킹 수단을 고를 때 가장 먼저 물어야 할 질문은 어느 게 제일 좋냐가 아닙니다. 이 질문부터 시작하면 계속 비교만 하게 돼요. 외화 RP 금리가 더 낮나? SGOV가 더 안전한가? BOXX가 세금상 유리한가? 이런 질문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물어야 할 건 딱 하나입니다. 나는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이걸 먼저 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외화 RP, SGOV, BOXX는 같은 목표를 향해 가는 것 같아 보여도 실제로는 강조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외화 RP는 짧은 돈의 단순함에 강하고 SGOV는 정석적인 안전성과 직관성에 강하고 BOXX는 세금 효율과 과세 시점 조절 가능성에 강합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항상 내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가 정말 짧게 둘 돈이다. 곧 다시 쓸 돈이다. 다음 매수 기회가 오면 바로 움직일 돈이다. 가장 단순한 대기자금 통로가 좋다. 그러면 외화 RP가 맞습니다. 이 경우에는 굳이 미국 상장 ETF를 사고 팔면서 복잡하게 갈 필요가 없어요. 짧은 돈은 짧은 돈답게 다루는 게 맞습니다. 반대로 내가 정말 가장 보수적으로 가고 싶다. 구조가 단순한 게 좋다. 미국 초단기 국채 자체를 들고 있는 게 마음이 편하다. 배당이 보여도 괜찮다. 몇 달 이상은 안정적으로 굴리고 싶다. 그러면 SGOV가 맞습니다. 이 경우에는 세후 구조나 복잡한 설계보다 내 돈이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가 더 중요하죠. 그럴 때 SGOV는 정말 정석적인 선택입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나는 한국 투자자다. 배당 소득이 계속 쌓이는 게 싫다. 가능하면 과세 시점을 뒤로 미루고 싶다. 매도 차익 형태로 관리하는 게 더 낫다.
조금 복잡해도 괜찮고 세후 기준으로 더 유리한 쪽을 고민하고 싶다. 그러면 BOXX를 볼 이유가 충분합니다. 즉 오늘의 핵심은 상품 이름 외우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내 돈의 성격부터 구분하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이 돈이 곧 쓸 돈인지 잠시 묵힐 돈인지 세금까지 신경 써야 하는 돈인지 이걸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사실 이 구분만 되면 선택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짧은 돈은 외화 RP, 정석은 SGOV, 세금까지 보면 BOXX. 이 흐름이 자연스럽게 잡히거든요. 그리고 꼭 한 가지만 선택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정말 짧은 돈은 외화 RP에 두고 몇 달 볼 돈은 SGOV에 두고 큰 금액 중 일부는 BOXX를 검토하는 식으로 나눠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보면 달러 파킹도 단순히 뭐가 제일 좋냐가 아니라 자금 성격별 배분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 관점이 생기면 시장 상황이 바뀌어도 덜 흔들리게 됩니다. 금리가 내려가든 세금 이슈가 커지든 내가 왜 이 수단을 골랐는지 스스로 설명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단순합니다. 외화 RP, SGOV, BOXX 중 절대적인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내 돈의 목적이 분명해지면 내게 맞는 정답은 분명해집니다. 이게 오늘 결론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쪽이 더 끌리시나요? 나는 곧 다시 쓸 돈이라 외화 RP다. 아니다. 그냥 단순하고 확실한 게 좋다. 미국 초단기 국채 자체를 들고 있는 게 편하다. 그래서 SGOV다. 아니다. 한국 투자자면 세금까지 봐야지. 월배당이 계속 쌓이는 게 부담스럽다. 그래서 BOXX가 더 흥미롭다. 이렇게 생각이 갈릴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게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이 셋은 경쟁 관계이면서도 동시에 각자 맡는 역할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댓글로 여러분은 어떤 스타일인지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그 흐름을 이어서 조금 더 현실적인 비교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정말 한 달 안에 쓸 돈인데 뭐가 제일 낫냐? 나는 달러를 3개월 정도 묻어둘 건데 뭐가 맞냐? 나는 배당소득 때문에 건강보험료나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걱정된다. 이런 식으로 상황별로 나눠서 비교해보는 것도 재밌을 거예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더 현실적인 미국 ETF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달러가 남는 순간 그냥 세워둘지, 짧게 굴릴지, 정석으로 갈지, 세금까지 볼지 이제는 조금 더 선명하게 보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